몇 페이지지? 116페이지. 아, 279번요. 네. 한번 해봅시다. 자, 279번입니다. 개념물 279번입니다. 특정 영역에 서식하는 어떤 물고기의 연령이 A, 길이가 L 사이에는 이런 식이 성립한다. 자, 연령이 1.7이라니까 A가 1.7이겠네? 길이가 10cm니까 L이 10입니다. 이때 연령이 30cm니까 일단 요식을 준 거야. 이게 첫 번째 조건이야. 이게 1번 조건이다. 자, 그럼 일단 1번 조건으로 식을 세워볼게. 그럼 1.7이라는 건 마이너스 2 로그 K 가로 열고 1 빼기 30분의 10 빼기 0.3 이렇게 됩니다. 이 식입니다. 자, 그럼 이 식에서 풀어볼게요. 마이너스 0.3 넘기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2가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2 로그 K 예, 1 빼기 3분의 1이야. 그럼 3분의 2죠. 가로 안이. 괜찮을까요? 그럼 이 상태에서 양변에 마이너스 1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은 로그 K의 3분의 2가 됩니다. 이 식에서 우리 K를 구할 수 있어요. 냅둬요, 일단 냅둬요. 자, 근데 질문이, 그러니까 최종 질문은 뭐냐면, 최종 질문이야. 최종 질문은, 그때 연령이 3.7에, A가 3.7에, 그때 A를 물어. 맞죠? 이 식이죠. 그러면, 이제 식을 봅시다. 그럼 식은 이제 1 되겠네. 내가, 3.7은 마이너스 2 로그 K, 예. 1 빼기 30분의 L 맞니? 빼기 0.3 이렇게 될 겁니다. 자, 0.3은 우변 좌변을 이항하겠습니다. 그러면 4가 되겠죠. 이게 4가 되겠죠. 4 양변에 마이너스 1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는 로그 K 1 빼기 30분의 L 이렇게 나옵니다. 괜찮을까요? 자, 그럼 봅시다. 그러면 아까 구해놨던 거 내가 요식이 있었죠. 요식이 있었죠. 그쵸? 그러면 마이너스 1이 이 값이거든? 근데 난 지금 마이너스 2가 필요하잖아. 여기서 나 지금 마이너스 2가 필요하다고. 이걸요. 그래서 그러면 양변에 내가 2로 곱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요. 아니면 요식 봅시다. 요식 봅시다. 됐죠? 그러면 여기서 식을 그냥 양변에 2를 곱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은데 이거 이해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니요, 이거 그냥 K 구하는 것보다 양변에 2를 곱하는 게 훨씬 편해요. 식 자체가 무슨 말이냐면 양변에 2를 곱할 거야. 그러면 요게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그러면 얘는 2 로그 K 3분의 2가 될 거잖아. 이렇게. 그치? 그럼 이렇게 잡을게요. 그럼 잡으면 그럼 주어진 식이 이렇게 되겠네. 마이너스 2라는 식이 2 로그 K 3분의 2야. 이게 로그 K 1 빼기 30분의 L과 같다고요. 요게요. 그러면 로그 성질에 의해서 쌤이 요 앞에 개수 2를 내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렇게. 그치? 그럼 이제 끝난 거지. 그러면 자연우변 비교하게 되면 3분의 2의 제곱이 내가 1 빼기 30분의 L과 같으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그러면 얘는 9분의 4입니다. 1 빼기 30분의 A라고요. 이렇게. 1 넘어간다? 그러면 마이너스 9분의 5가 되는 거야. 얘가 마이너스 30분의 A라고요. 이게요. 이 말입니다. 그럼 따라서 L을 샥샥 곱하면 안 나눠지, 잠깐만. 9L이 5 곱하기 30이니까 3으로 나누면 3분의 50? 답 맞니? 한번 봐줄래요? 279번입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봐서는 조건에서 딱 이 부분 같아. 보미나? 이 부분 같아. 지금 로우 K가 나와 있잖아. 그쵸? 로우 K가 나와 있으니까 여기서 지금 내가 찾은 게 첫 번째 조건에서 마이너스 1은 로그 K의 3분의 2다를 냅두고요. 실질적인 지문은 파란색이잖아. 파란색 봤을 때
마이너스 2는 요식 말합니다. 요식. 요거 요식 얘기하는 거예요. 요식 얘기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2는 로그 K의 1 빼기 30분의 L. 그쵸? 그래서 이제 저거 풀 때 이걸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요게 관점인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네. 그 다음은요? 괜찮아요? 자, 오늘 이제 로그 분식식 할 겁니다. 우리 지수 분식 했기 때문에 로그 분식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봐봐. 결국에 우리가 선생님이 그때 얘기했듯이 방정식과 분식은 결국엔 함수에서 내가 나온 거다. 이제 그런 거야. 선생님 나 안 끄고 나왔어요. 어제 수업이 있었거든요. 안 끄고 앉았습니다. 자, 그래서 로그 함수 그래프입니다. 자, 볼게. 밑이 1보다 커 증가함수 그래프, 밑이 1보다 작아 감소함수 그래프. 이렇게 된 거다. 이게 로그입니다. 지수하고 틀려요. 로그 증가 그래프, 로그 감소 그래프. 이렇습니다. 자, 그럼 로그 분식은 똑같아. 봐봐. 가로 1번이 뭐야? 성질이야. 지금 저 전조건이 뭘까? 양변이 같은 미스 로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양변에 같은 미스 가진 로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럴 때 뭘로 비교하자? 요 진수를 비교하자. 뭘 가지고? 증가, 감소를 가지고. 그 말이야. 전제가 양변이 같은 미스 가지고 로그가 들어와야 됩니다. 이때 이 미스 조건을 가지고 진수를 비교하자. 그 풀입니다. 그러면 밑이 1보다 커 증가네. 그럼 이 부동가 성립한다는 말은 큰 놈이 큰 거죠. 포도 방향이 안 바뀐다고요. 근데 이것도 좀 봐도 이게 진수 조건이야. 진수 조건 좀 봐도 이게 언급이 없더라도 이거 좀 봐주세요. 진수 조건입니다. A가 밑이 0과 1 사이야. 감소죠. 감소입니다. 감소란 말은 그러면 이 부동호가 어떻게 방향이 반대가 되죠. 그쵸? 맞지? 왜냐면 봐봐. 진조건이 같은 미스 가지고 로그가 됐어. 그러면 진수를 보자고요. 뭐라고? 밑이 0과 1사이니까 부동 방향이 어떻게 바뀐다고요. 성질입니다. 그 다음 심화. 양변 로그 똑같다. 네, 똑같다. 똑같다. 자, 익히기 풀어주십시오. 필수 20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분식을 푸시했습니다. 볼게. 자변이 문제를 보니까 일단은 자 봐봐. 진조건 양수지. 1보다 크지. 진조건은 1보다 크다 해야 됩니다. 지금 들고 왔다 이렇게 써놨다. 써놓고요. 자변이니까 자변이 로그 2로 통일할 수 있어. 그러면 자변이 로그 2에 x 곱하기 x 마이너스 1 될 거고 부등호 1은 로그 2에 2가 되겠죠. 자, 그러면 나는 이제 밑이 같으니까 진수끼리 비교할 거야. 그러면 x 곱하기 x 마이너스 1이 밑이 2니까 부등호는 그대로 2. 괜찮을까? 그럼 풀면 x 제곱 빼기 x 마이너스 2가 0이야. 그럼 얘는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이 0 이하.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1부터 x는 얼마? 2 이하까지지. 근데 우리 얘를 구해놨어. 그래서 그러면 x는 얼마부터? 1보다 크고 2 이하.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네.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요. 자, 가로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이 2분의 1이죠. 그치? 그러면 2분 조건이 무엇이냐면, 자, 진수 조건에서 x 빼기 4가 양수니까 4가 x는 4보다 크고 x 빼기 2가 양수니까 x는 2보다 큰데 공통분모는 x는 4보다 큰 거죠. 그래서 x는 4보다 크다. 이 전제입니다. 됐지? 자, 그러면 이제 형태를 보자. 문제 형태를 보자. 밑을 같게 할 수 있더라. 지금 보니까. 그러면 x-4의 제곱이 지금 우변 x-2와 비교할 건데 밑이 2분의 1이야. 맞지? 그러면 포도 방향을 바꾸자고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6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0보다 작다.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18이 작고 x 마이너스 6 x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다. 따라서 x는 3과 6 사이.
이렇게 된다. 근데 뭐라고? x는 4보다 크다 그랬지. 그래서 따라서 x는 4보다 크고 6보다 작다. 이렇게 됩니다. 자, 다음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진수 조건에 의해지고 3보다 크고 1보다 크니까 x는 3보다 커야 한다. 합니다. 자, 밑을 같게 만들 수 있죠.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좌변의 진수는 x 빼기 3이고 밑을 2로 맞추면 우변의 지금 밑을 2로 맞추면 얘가 2분의 1이니까 루트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이거 이해가요? 근데 밑이 2야. 증가죠. 부등방향 그대로라고요. 그냥 이거 풀라고요. 이해했지? 그래서 양변 제곱해서 문제 풀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필수 문제 20은 양쪽이 밑을 같게 할 수 있을 때 성질을 이용해서, 즉 로그 성질입니다. 로그 성질을 해서 문제를 푸는 거다. 다음 21 다음 푸셨습니다. 그냥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일단 로우가 두 개야. 그치? 그러면 잠깐 쌤이 천천히 풀어볼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지수 조건에 의해 가지고요. 보세요. 얘가 0보다 커야 합니다. 이해가요? 그쵸? 지금 x 범위 찾는 겁니다. 2분의 1x가 0보다 커야 합니다. 다시 볼게요. 이게 0보다 커야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 식은 다시 로그 2분의 1x가 되고 0은 로그 2분의 1의 1이죠. 0요, 0. 제로. 0. 네. 그러면 얘는 x가 밑이 2분의 1보다 작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해가 할까요? 괜찮니? 이렇게 된 겁니다. 됐죠? 요거다. 자, 그러면 x가 1보다 작다는 조건을 갖고 난 뒤에 들어온 거야. x가 1보다 작은 조건을 갖고 들어온 거야. 근데 양수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온 겁니다. 괜찮니? 이렇게 들어와야 한다. 자, 그럼 찬찬 풀게. 자, 일단 양변을 밑을 2인 로그로 잡아보자. 밑이 2인 로그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그러면 로그의 정의에서 좌변의 진수 2분의 1x가 우변의 진수 2인데 밑이 2야. 증가니까 부등방향 그대로. 다시 그러면 요 2가 바뀌겠죠. 2는요 2분의 1의 제곱이니까 4분의 1입니다. 괜찮을까요? 그러면 이제 x는 그냥 바뀌겠지? 왜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럼 따라서 지금 얘가 x의 범위야. 요게 따라서 x의 범위는 4분의 1보다 크고 뭐라고? 1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됩니다. 자, 20번 보겠습니다. 식을 봐봐. 식은 뭐야? 이거 치환이죠. 치환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로그 t를 로그 3분의 1 x를 잡을게요. 괜찮을까? 그러면 이때 t의 범위는 감소해요. 내가 이거 그래프 그릴 거야. 보미나. 그림 그릴 거다. 가로축 무슨 문자? 가로축 무슨 문자? 다시요. x야. 로그 3분의 1 x야. 가로축. x예요. x. 세로축요. t. 그러니까 이게 자신 있게 해. 이게 x야. 요게 x야. 근데 이제 x인데 로그에 묻혀가지고 로그 함수 그래프처럼 보일 뿐이야. 요렇게 요거 1일 거고, 그럼 요게 t인 거고. 그럼 t의 범위는 실수. 네, 그쵸. 모든 실수죠.
자, 그럼 식을 볼게. 식은 그러면 3t 더하기 t 제곱이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이렇게 할 거다. 그치? 그러면 t 제곱 더하기 3t 더하기 2가 0보다 작다. 그러면 t 더하기 1, t 더하기 2가 0보다 작다. 그러면 t는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 사이죠. 괜찮아요? 그럼 이제 내가 오는 건 t의 범위가 아니지? x의 범위지? 바꾼다. 그러면 로그 3분의 1 x야. 자, 그럼 생각해봐. 그러면 마이너스란 말은 로그 3분의 1의 제곱이에요. 마이너스예요. 그럼 이거 9란 거 이해가요? 마이너스 2는요? 밑에 3분의 1을 잡았어. 그러면 마이너스 1은 얼만데? 밑에 3분의 1이면 3이죠. 따라서 x의 범위는 9, x, 3. 이해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로그 정의, 로그 성질 문제 푼 겁니다.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잠깐만 있어요. 이거 너무 번잡스러워서. 자, 어떻게 해야 돼? 네. 네, 양변로그 붙여요. 네. 양변로그 붙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밑은 얼마? 밑은 얼마? 밑이 얼마 로그를 붙여야 돼? 2요. 네. 왜냐면 지수에 밑이 2인 로그가 왔기 때문에 같은 밑을 가진 로그를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밑을 2인 로그를 붙일 거예요. 양변이에요. x 로그 2x 제곱 로그 2 8x 제곱 이렇게요. 이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봐봐. 얘가 2가 아니잖아. 그러면 로그 성질에 의해서 얘가 앞에 개수수 나올 거거든. 밑이 다르면 이게 호환이 안 돼요. 그래서 같은 밑을 가진 로그 잡아줘야 됩니다. 그 말입니다. 그럼 좌변은 1이 되겠네. 로그 성질에 의해서 로그 2x의 제곱이 돼요. 이해가요? 짠. 그럼 로그 2의 8이란 말은 3 더하기 2 로그 2의 x입니다. 이거 이해갑니까? 로그 2의 8x를 쪼갠 거예요. 봐봐. 원래 일반적으로 이거 치환합니다. 맞죠? 그래서 나중에 치환 안 해도 되는데 그냥 지금은 치환합시다. 처음 배우는 거니까. 지금 치환할게요. 치환하게 되면 t를 내가 로그 2의 x 잡았어. 그럼 t의 범위는? 그쵸. t는 시수 전체입니다. 그럼 x의 범위는? 맞아요. 진수니까. 양수예요. 자, 그럼 풀면 이렇게 되겠네. t 제곱이 3 플러스 2t. 그러면 t 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다. t 빼기 3, t 더하기 1이 0보다 작다. 그러면 t는 마이너스 1과 3 사이. 괜찮니?
근데 나는 t를 원하는 게 아니지. 그래서 다시 난 x의 범위를 원하니까 로그 2의 x. 그러면 이렇게 된 거야. 그럼 x의 범위는 그럼 마이너스 1은 로그 2의 2분의 1이니 3은 로그 2의 8이고 따라서 x의 범위는 밑이 2니까 부등방향 그대로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대로 풀면 돼. 크게 무리는 없어요 생각합니다. 자, 이제 이건 성질이다. 모든 양수 x에 대하여 다음 부등식이 성립합니다. 절대 부등식이죠. 이런 거예요. 해볼까? 자, 그러면 취현하자. t를 로그 3분의 1의 x 취현하자. x는 양이 실수다. 그럼 t의 범위는? 네, 다 모든 실수요. 또 다 해라. 또 모든 실수입니다. 모든 실수입니다. 그럼 주어진 식은 이 되겠네. t 제곱 빼기 6t 더하기 3로그 3분의 1k입니다. 얘가 0보다 커야 돼요. 모든 실수죠. 2차입니다. 뭐 써야 됩니까? 모든 실수입니다. 이게 t가 모든 실수예요. 근데 이 부동은 성립해야 된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돼? 어떻게 풀어야 돼요? 모든 실수예요. 어떻게 풀어야 돼? 판별식을 풀어야죠. 모든 실수니까. 그래서 t가 모든 실수가 아니면 판별식 못 풀어요. 모든 실수니까 판별식으로 푸는 겁니다. 제가 범위 줬단 말이야. 그 주어진 범위에서만 성립한데, 그럼 그 주어진 범위에서만 내가 따져야 되거든. 그러니까 판별식을 못 써요. 왜냐면 판별식이 이 범위에 무조건 적용이 된다는 보장이 없는 거잖아. 근데 상관없대. 다 된대. 모든 실수네. 그러면 판별식 쓰면 되는 거야. 왜냐면 꼭 그러니까 그 범위는 내가 안 따져도 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모든 실수가 되기 때문에 판별식 쓰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판별 쓸 거야. 4번의 D가 있습니다. 그러면 9 빼기 AC 빼기 3 로그 3분의 1K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판별식의 보호는 이 부등호가 성립해야 돼. 이 부등호가 성립해. 모든 실수에서 이 부등호가 성립해야 돼. 그럼 판별식의 범위는 정확하게 하세요. 틀어도 돼요. 네, 작아야죠. 작아야죠. 작아야 붕 떠있지, 얘가. 아래로 블록인데. 작아야죠. 그냥 붕 떠있지. 그럼 이제 이 부등식 풀면 됩니다. 이 부등식. 이제 요 부등식 풀면 돼요. 그러면 지금 마이너스 3 로그 3분의 1k가 넘어가게 되면 마이너스 9가 되죠. 이렇게. 그 양변에 마이너스 3을 나누면 로그 3분의 1k가 바뀌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3이라는 건 똑같이 밑을 3분의 1로 잡으면 3분의 1의 세제곱이죠. 됐어요? 그러면 K는? 그럼 얘가 27분의 1이야. 그치? 밑이 3분의 1이야. 그럼 부등 방향이 반대가 되겠죠. 얘일까요? 근데 K는 0보다 커야 돼요. 왜 그럴까? 여기 진수거든요. K는 0보다 크다는 조건이 나오거든요. 저런 거 조심하는 겁니다. 로그는 끝까지 조심해야 돼요. 끝까지요. 그래서 K가 27분의 1보다 작다면 안 돼요. 0보다 크다는 조건이 왜 들으냐면 이 주어진 이 부등식 상수항에 로그에 K가 진수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K는 양수에 되는 겁니다. 그래서 0보다 크고 27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판별식 문제입니다. 이거는. 왜? 범위가 모두 실수니까. 자, 25번.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봐봐. 이게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야. 이게 X가 2차 방정식이야. 맞지? X 2차 방정식이야. 그러면 X제곱, 그 다음에, 그러니까 X 2차 항, X 1차 항 상수항으로 있을 거다. 그치. 괜찮지? 이렇게 이루어져 있을 거다.
이렇게요. 이렇게 해줄 수 있을 거다. 얘가 서로 단 두 시근을 갖도록 했습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x 이제 서로 단 두 시근을 가져야 돼. 뭐로 풀어야 돼? x가 2차 방식이야. 서로 단 두 시근을 갖는다고요. 판별식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x 2차항, x 1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2 곱하기 1 더하기 로그 a라고 읽고 상수항이 1 빼기 로그 a 제곱이라고 읽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x에 대한 2차 방식이니까. 그러면 소단 두 시근이니까 얘가 파밀스 쓰겠습니다. 파밀스 쓰게 되면 4분의 d겠네. 그러면 1 더하기 로그 a 제곱 빼기 a시죠. 빼기 1 더하기 로그 a의 제곱. 얘가 소단 두 시근이야. 0보다 커야 하지. 판별식은. 맞니? 괜찮니? 자, 그럼 이 식품입니다. 보세요. 그러면 1 플러스 2 로그 a 플러스 로그 a 이게 로그 a 제곱을 하지 마세요. 이거 진짜. 로그 a 전체의 제곱입니다. 로그 a 제곱 아닙니다. 로그 a 전체 제곱입니다. 빼기 1 더하기 로그 a 전체 제곱입니다. 이거죠. 이게 지금 0보다 큰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네. 2 로그 a 전체 제곱 맞지? 더하기 2 로그 a가 0보다 크다 이 식이 됩니다. 치환하지 맙시다. 그냥 풀게요. 쌤. 양변이 2 나오면 상관없죠? 그냥 이렇게요. 그럼 쌤 로그 a 묶어내겠습니다. 로그 a 묶어내게 되면 로그 a 더하기 1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러면 로그 a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작던가 또는 로그 a의 범위는 0보다 크다. 이해가니? 근데 내가 원하는 건 a의 범위죠. a 범위입니다. 그러면 a가 보지만 그대로고 마이너스 1란 말은 얘가 얼마? 10분의 1이어야 됩니다. 근데 양수죠.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또는 0이란 말은 1이죠. 이게 개념은 안 어려워요. 풀면서 실수해요. 그래서 일단 개념 조금 이렇게 기억해놔. 나중에 이거는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문제를 많이 풀면서 이거 갖다가 이게 좀 디테일하게 풀어야 돼요. 진짜로. 네, 이건 좀 진짜 디테일하게 좀 풀어야 됩니다. 그런 문제다. 네, 좀 디테일하게 풀어야 됩니다. 조금 하나씩 다 잡아가면서. 자, 활용입니다. 아, 이거요. 굳이 안 해도 됩니다, 이 문제. 이게 소점으로 나오는 문제라서, 이 소점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딱히, 그런 문제는 아니라서, 네, 굳이, 네, 요, 발전 26분 풀진 않겠습니다. 굳이요. 밑에는 305분과 306분 푸십시오. 스텝 1까지 풀고, 그러면, 우리, 이제 1단은 끝났습니다. 2단은 상관없어. 자, 이제 2단은 상가함수입니다. 상가함수인데 처음에 보면 상가함수가 나와 있고 상가함수 그래프가 나와 있고 상가함수 활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완벽하게 이걸 갖다가 하자는 그런 취지는 아니니까 그렇잖아. 그래서 일단 가볍게 한번 봅시다. 자, 볼게요. 각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각에 대한 언급입니다. 자, 약간 이제 각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게 예전에는 각이라는 게 너네가 어떤 개념이냐면 각은 있잖아. 그냥 우리 기억상 있잖아. 그 각도기를 가지고 초등학교 때 그쵸? 각도기 가지고 막 각재인 거 아마 그게 각을 처음 다루는 어떤 그런 개념일 거예요. 그쵸? 이제 각이란 걸 이제 그리스 놈들이 만드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한번 보자. 이게 각이란 게 있잖아. 이 사람들 두 반직선이 있어요. 두 반직선. 그러니까 시점이 O인 두 반직선이 있습니다. 그게 OX고 OP야. 그러면 둘 중에 한 놈을 기준선을 잡는 거야.
그게 시초선이야. 처음 시작하는 선, 시초선이라는 뜻입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OX를 시초선 잡아서 기준선이야. 자, 근데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야 돼요. 왜? 그래서 수성들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지들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는 걸 각이라고 잡았어요. 그래서 시초선을 OX라고 둔다면 나머지 한 반직선 OP가 시초선 OX와 벌어져 있는 정도, 이걸 각이라고 잡았습니다. 그러면 각은 두 가지 정도가 되는 거잖아. 시계 반대 방향으로, 즉 양의 방향을 잡은 거면 시계 반대 방향이 양의 방향입니다. 각 입장에서는. 그러면 음의 방향이 시계 방향도 있을 거잖아. 그쵸? 근데 그러면 이렇게 두 개 나온다? 그럼 이렇게 두 개 넣을 때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크기가 작은 각을 각이라고 우리는 정의를 합니다. 근데 일단은 각은 이렇게 잡으면 그냥 알아도 그냥 알고 있으면 돼. 알고 있으면 돼. 그래서 주어진 각은 뭐냐면 시초선이라는 거 하나를 기준으로 잡아가지고 시계 반대 방향을 어떻게 이렇게 돌렸을 때 시초선과 그 다음에 반지선 OP가 벌어져 있는 정도, 우리 이걸 뭐라자? 각이라자. 근데 저 보면요, 동경이란 게 있죠. 자, 그냥 이렇게 잡으세요. 쌤이 어차피 저 용어를 쓸 거니까. 동경이란 건 무슨 말이면 봐봐. 그럼 이제 이 말이야. 내가 여기에 하나의 기준선 딱 있는 거야. 보미나 여기 내가 하나의 기준선이 이렇게 딱 하나 있는 거다. 이렇게 딱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봐봐. 예를 들어서 자, 내가 이 각을 30도로 할게. 30도 할게. 그러면 30도 벌어진 곳에 어떤 내가 뭐랄까, 좋아. 그러면 여기에 놀이공원이 있어.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럼 이제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시초선은 현재 OX야. 여기서 30도만큼 벌어진 곳에 놀이공원이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놀이공원에 대한 동경은 시초선으로부터 30도만큼 각을 이루어진 곳이라고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그렇게만 알으세요. 알겠죠?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가 지정한 곳, 지정한 지점에 해당되는 어떻게 각을 얘기할 때 동경이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각으로 표현된 위치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그 데카르트가 만들어 놓은 그 가로축과 세로축을 이해가지고 있잖아. 해가지고 몇 코마 몇 이렇게 점 찍었잖아. 그래서 우리는 그 지점 표시했거든. 이제 그게 아니야. 각으로 표현하겠다고. 각으로.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게 직각좌표계라는 거거든. 그럼 저거 이제 그냥 각좌표계. 아니면 쓸데없이 안 할게요. 네. 그런 겁니다. 그냥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그냥 동경이란 말은 그 위치를 나타내는 각으로, 그러니까 각으로 그 위치를 나타낼 때 동경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네, 동경이란. 네,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자, 1번 각. 그럼 예를 들어서 좋아. 이거를 내가 30도로 하자. 30도로 하자. 그러면 앞에 붙어 있는 건 뭐냐? 잘 봐. 우리가 360도라면요, 한 바퀴 돈 거죠? 그럼 0도나 360도나 같은 위치예요. 그럼 720도란 말은 두 바퀴를 돈 거죠? 그러면 0도나 360도나 720도나 같은 위치예요. 왜 그럴까? 한 바퀴 비는 도면, 그러니까 그리스 놈들도 있잖아. 360도라는 개념은 없었어. 그리스 놈들은 어떻게 하면 지구는요, 평평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리스 놈들이 어쩌면 자기는 앞에가 지중해니까, 맞죠? 지중해니까 이렇게 지중해 쫙 있을 거잖아. 그래서 배를 타고 나가면 언젠가는 그 낭떠러지에서 배가 떨어진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180도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지평선과 수평선을 보기 때문에 저 평평한 저 각은 180도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뒤집어요. 그럼 360도 되죠. 그래서 한 바퀴가 빙글 돌아서 360도라는 각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한 바퀴를 돌면 왜 하필 그게 200도도 아니고 300도도 아니고 왜 360도냐고. 평각이 180도거든. 그걸 뒤집은 거예요. 그래서 360도가 된 거예요. 그 말이야. 그러면 봐봐. 결국에는 제자리로 오는 거는 한 바퀴를 돌았다는 뜻이네. 그래서 일반각의 표현이다. 일반각이라는 거는 내가 이 말이야. 0 곱하기, 자 무슨 말이면 이 말입니다. 360도 곱하기 0 플러스 30도나 360도 곱하기 1 플러스 30도나 360도 곱하기 2 플러스 30도나 다 같은 거다. 그래서 일반각의 표현은 무슨 말이면 항상 이렇게 표현된다. 무슨 말이면 내가 표현할 때 어떤 임의의 각을 표현할 때 요 단서를 붙이는 거예요. 몇 바퀴 돌았는지는 알 수는 없으나 그 위치는 30도라고요. 이게 일반각의 표현입니다. 이렇게만 알고 있어요. 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표현 안 했잖아. 그냥 뭐 10도는 10도. 왜 삼각비 할 때도 마찬가지였잖아. 50도면 50도 뭐 예를 들어서 70도면 70도 막 이렇게 했던 것처럼 이렇게 표현 안 했잖아. 근데 일반각이라는 표현은 무슨 말이냐면 그럼 이 주어진 각이 내가 몇 바퀴 도는지는 알 수 없는 거잖아.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알파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이제 배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자, 그럼 봐봐요. 우리 그 4분면을 나눌 때 시초선을 내가 지금 저 x축 시초선 잡았어. 그러니까 OX를 시초선 잡았어. 그러면서 식의 반대 방향을 돌기 때문에 이렇게 1, 2, 3, 4가 이렇게 식의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잡힌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각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각 때문에. 괜찮죠? 그 다음에 요것 조금 여기서 너네 필요한 것만 쌤 얘기할게. 뭐 필요하냐면 나중에 우리 그래프하고 할 때 보면 이 말입니다. 그러면 1사분면의 말은 0도부터 90도입니다. 그쵸? 한번 들어보세요. 2사분면의 말은 90도부터 180도까지예요. 3사분면의 말은 180도부터 270도까지입니다. 4사분면의 말은 270도부터 360도까지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럼 경계선이 0도, 90도, 180도, 270도, 360도. 그치? 다시 그러면 30도는 0도랑 같은 위치잖아. 그럼 다시 90도.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조금 필요할 때가 있어서 그래요, 쌤이. 자, 동요 위치 관계. 얘는 별표를 하나 쳐주세요. 요쪽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거 우리 당장 생학기 때 우리 이거 할 게 아니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개념을 기억만 하고 있어. 우리가 동영이라는 말은 아까 얘기했잖아. 어떤 위치를 각으로 표현한 거예요. 어떤 위치를 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게 동경이에요. 동경입니다. 그러면 서로 다른 위치를 각으로 표현한 두 개의 동경이 있대. 이 동경이 위치 관계입니다. 알겠죠? 이 말이다. 자, 총 보면 5개입니다. 쌤 한번 들어봐봐. 지금 두 동경을 나타내는 각의 크기를 각각 알파, 베타래. 그러니까 A 위치를 나타내는 동경이 있으면 그때 각은 알파고 B 동경을 나타내는 위치가 있으면 그는 각이 얼마? 베타래 라고 생각해보자. 첫 번째 1차합니다. 두 동이 1차한다.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이 말이야. 1차한다. 두 놈을 뺍니다. 보세요. 뺍니다. 빼면 0도죠. 근데 그 표현이 0도란 말은 일반각으로 표현해야 돼. 0도는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0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일반각이기 때문에. 아니 이게 몇 바퀴 도는지 알 수 없잖아 우리. 그 말이야. 이해를 해봐. 그 다음 두 동경이 일직선에 있고 방향 반대. 자, 이 2번이에요. 2번이에요. 보세요. 두 동경이 일직선에 있고 방향 반대입니다. 그러면 한 놈을 이 말이었죠. 알파가 이만큼이라자. 알파가 이만큼이라자. 알파가 이만큼이라자. 됐지? 베타가 이만큼이라자. 이게 두 동의 위치 관계야. 한 놈은 지금 3, 4분면 방향으로, 한 놈은 1, 4분면 방향으로 이렇게 간 거야. 이게 파란색과 어떻게? 요게 녹색입니다. 그럼 두 동의 어떻게 할까? 뺍니다. 왜? 우리가 보면 현재 요 각이 녹색 각이죠. 막국지 각이니까. 그럼 빼면 뭐만 남아? 180도만 남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이거 외울 필요도 없어요. 나중에 너네 공부할 때 외울 필요 없습니다. 두 동경의 위치 관계는 두 동경을요. 뭐 합니다? 더하거나 빼요. 더하거나 뺍니다. 알겠습니까? 더하거나 빼요. 더하거나 빼면은 두 동경의 위치를 180도 아니면 360도, 즉 0도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게 두 동경의 위치 관계 형태입니다. 그러면 가로 2번 같은 경우에는 두 동경을 더할 거야 뺄 거야? 생각해봐. 현재 이런 위치야. 이거 알아 몰라? 몰라 이거. 이걸 알아야 더하지 내가. 파란색에다 이거 더하지 그러면 모르잖아. 그러니까 더할 수가 없어요 연산은. 그래서 빼는 거예요. 빼면 뭐 나온다? 180도로 나온다. 근데 일반각이기 때문에 360도 곱하기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180도로 표현할 뿐이다. 세 번째, 두 동경의 x 대칭이야. 자, 3번 그림이야. 3번 그림이야. x축 대칭이야. 하나가 알파야, 하나가 베타야. 얘들아, 그러면 이게 베타죠. 맞죠? 이게 베타죠. 왜? x축 대칭이니까. 그래서 이게 베타예요, 이게. 이것도 베타면 이만큼도 베타예요. 그러면 두 동이 어떻게 한다? 더해야죠. 그럼 다음에 얼마다? 0도 또는 360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말입니다. 네 번째,
두 동경이요 Y축 대칭입니다. 이런 모양입니다. 이럴 필요 없어요. 당신들 그려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 내가 이해할 거는 두 동경의 위치 관계는 두 동경이 나타내는 각을 더하거나 빼면은 180도 아니면 360도, 즉 0도가 됩니다. 그걸로 표현한다. 자, 그러면 봐봐. 이게 베타야. 그쵸? 왜? Y축 대칭이니까. 그러면 두 개 어떻게 할까? 더해야죠. 이해가요? 알파랑 베타랑 더해야죠. 더하면 180도가 됩니다. 그러면 180도도 일반각이니까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180도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두 동경이요. y는 x 대칭입니다. y는 x 대칭입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지. 요게 베타죠. 요 파란색이 베타예요. 왜? y축 대칭이니까. 아, 쏘리. y는 x 대칭이니까. 괜찮나? 그럼 두 동경 어떻게 해야 돼? 더해야죠. 그럼 더하면 얼마 나와? 90도가 나오는 거. 나중에 요 단원이 시험 낼 게 없거든요. 그래서 낼 게 몇 개 없어요. 지금 두 동경의 위치 관계, 일반각의 표현 한 이 정도밖에 문제 낼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중요한 겁니다. 지금은 이해만 하세요. 할 거 없습니다. 할 게 없습니다. 그럼 바로 하겠습니다. 알파 값 찾는 다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봐. 지금 무시하면 마이너스 지금 알파는 봐봐. 이거를 이 마이너스 500도로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마이너스 360 다시 360 곱하기 30도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140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여기서 알파는요 양의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 안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양의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500도는요 360도 곱하기 마이너스 2라 하고 220도로 표현하는 거예요. 왜냐면 알파각이 양의각이라서 그래요. 0도부터 360도 사이에 있대. 그래서 마이너스 500도는 360도 곱하기 마이너스 2에다가 220도 더한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 300도는요. 360도 곱하기 마이너스 1에다가 60도 더한 거고 마이너스 100도는 360도 곱하기 마이너스 1에다가 220도 더한 거고 400도는 360도 곱하기 1에다가 40도 더한 거고 그 다음 700도는 360도 곱하기 1에다가 340도 더한 겁니다. 그쵸? 그러면 질문이요. 가장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야. 220도, 60도, 40도, 260도, 340도 중에서 제일 작은 거예요. 40도요. 뭐 그 정도 표현? 자, 요거 해볼게. 봐봐. 이거 어떻게 푸냐면은, 그러니까 시험이 나오는 게 나중에 이런 거밖에 안 나와요. 세타가 1사분면 각이래. 그러면 세타가 1사분면 각이래. 그러면 얘들아, 1사분면이라는 말은 0보다 크고, 이해할까? 이렇게 하죠. 자, 보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일반각으로 표현해야 돼요. 0도는요,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0도고요. 세타. 90도는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90도. 이렇게 표현해줘야 됩니다. 이렇게요. 일반각이라서. 그럼 이 상태에서 3분 세타야. 어떻게 할까? 다 3호 나눠. 3호 나눠. 그러면 120도 곱하기 n 플러스 0도 3분의 세타 120도 곱하기 n 플러스 30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됐죠? 그럼 이 3분 세타가 범위가 이렇게 나와진 거다. 그럼 이때 존재한 사오며 뭐 한다? 저때 저 n에다가 어떻게 숫자 정수를 대입할 건데 n에다가 쌤 봐봐. 마이너스 1부터 대입할게. 이렇게 마이너스 1 대입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120도야. 마이너스 120도가 얼마니? 240도예요. 이해가요? 이게 마이너스 120도 되잖아. 이렇게 3분의 세타. 그러면 마이너스 120도 마이너스 90도 되죠. 이렇게요. 몇 사분면? 봐봐. 요까지가 마이너스 90이야. 여기 마이너스 90이야. 요렇게가 마이너스 180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120과 마이너스 90이니까 몇 사분면? 3사분면. 그 다음 n이 1일 때, n 0일 때 n 0이야. 왜? 현재 n은 정수입니다. 그러면
0도부터 3분의 세타는 30도까지 몇 사분면? 1사분면. n이 1입니다. 1 집어넣으면 지금 120도부터 3분의 세타는 150도까지 몇 사분면입니까? 2사분면입니다. 아까 이것 때문에 아까 0도, 90도, 180도, 270도인데 그 얘기한 거야. 네. 그래서 2사분면입니다. 그럼 n이 2 넣어보겠습니다. n이 2 넣어보겠습니다. n 2요. 2 넣어볼게요. 그러면 240도 부터 얼마야? 270도예요. 뭐야? 똑같아요. 이게 3, 4분면이야. 똑같아요. 봐봐. 쌤 지금 마이너스 1부터 넣었다. 그래서 차근차근 마이너스 1, 0, 1, 2 넣어줄까? 3, 4분면, 1, 4분면, 2, 4분면 또 3, 4분면 나오죠? 겹치죠? 그 상황부터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아니 돼요, 이제. 그럼 얘는요, 어디? 1, 4분면, 2, 4분면, 그러니까 제1, 제2, 제3, 4분면 나옵니다. 제4, 4분면요, 죽어도 깨어도 안 나와요. 그래서 쌤 마이너스 1부터 나와요. 알겠죠? 그러면 얘가 지난 4분 모두 구하시오. 제1, 제2, 제3, 4분면.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내면 이쪽에서 나오는 게 일반각의 표현,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일반 표현, 요거 표현, 그 다음 아까 두 동경의 위치 관계 말고 낼 게 없습니다. 자, 뭐라 그랬어? 세타와 5세타 같은 동경이 일치한대. 어떻게 해야 돼? 빼야죠. 그러면요, 얘는요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0도예요. 됐죠? 그러면 얘는 풀면 4세타가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0도가 되고, 그러면 세타는 4, 9, 3, 90도 곱하기 n 플러스 0도가 됩니다. 그러면 그때 세타는 0도부터 30도 사이에 말 때, 그럼 n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은 1, 2, 3밖에 없죠. 그래서 90, 180, 270 이렇게 되는 겁니다. 도동의 위치 관계. 끝. 이렇게 하면 이 단원에서는 우리 처음에 각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각이 대체 뭐냐? 두 반직선이 벌어진 동도를 얘기하는데, 그러면 뭔가 하나가 기준선이 있어야겠네? 우리 그거 시초선이라고 부르고, 그 시초선으로부터 각으로 나타내는 위치를 뭐라 하자? 동경이라 하자. 끝. 몰라도 돼. 그냥 알고만 있어. 그냥 몰라. 까먹어도 돼. 근데 각의 표현, 그 다음 각은요, 일반각의 표현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야, 이게 10도야? 근데 몇 바퀴 돌고 나서 10도냐? 이 말이야. 한 바퀴도 안 돌아서 10도일 수도 있고요. 360도 한 바퀴 돌고 나서 10도일 수도 있고요. 100바퀴를 돌고 나서 10도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 일반각 표현. 그 다음에 두 동경의 위치 관계. X 대칭이다, Y축 대칭이다, Y는 X 대칭이다, 한 직선에 있는데 방향이 다르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리면 됩니다. 외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면 됩니다. 오늘 호도법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요 얘기 좀 해볼게. 있잖아, 얘들아, 우리가 이 생각을 해보자. 우리는 중학교 1학년 때, 당신들 혹시 중학교 1학년 때 부채꼴 공식 배운 거 기억해요? 그게 뭐냐면 부채꼴 이렇게 나왔습니다. 알겠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쓰면 요게 R이야. 부채꼴의 반지름이야. 요게 부채꼴의 호의 길이야. 이때 부채꼴의 넓이는 어떻게 표현되니? 기억나? 기억이 없죠. 이게 솔직히 이걸 기억하는 친구들 진짜 드물더라고. 이게 2분의 1 RL이에요. 기억나요? 당신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거예요. 각은 기억해. 각은 기억하고 있더라고. 각은 기억하고 있는데 요건 기억 잘 못해요. 그러면 잠깐만, 내가 이 각을 그러면 세타라고 잡아볼게. 그러면 이제 이렇겠다.
부채꼴의 넓이는 원넓이의 일부분이죠. 그치? 그러면 반지름이 r인 원의 넓이야 파이 r 제곱이죠. 곱하기 360도 분의 세타 이렇게 표현했을 겁니다. 맞죠? 이건 또 잘 기억해. 근데 위에 거 잘 기억 못하는데 볼게. 얘들아 그러면 쌤 물어보자. 우리가 중심각이라는 거 압니다.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배웠기 때문에 중심각의 정비량 두 가지 얘기해봐봐. 원이야. 중심각의 정비량입니다. 정비량이라는 말은요. 2배가 되면 그것도 2배가 되고요. 절반이 되면 그것도 절반이 되고요. 3배가 되면 그것도 3배가 되는 겁니다. 이게 정비례입니다. 그냥 각이 커지면 늘어난다가 아니에요. 똑같이 늘어나고 똑같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게 정비례예요. 정비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얘기해보세요. 해봐봐. 그렇죠. 이게 뭐냐면 호의 길이에요. 호의 길이가 중심각에 대해서 정비례합니다. 그 다음 부채꼴의 넓이가 부채꼴 넓이가 지금 중심각에 대해서 정비례해요. 만약 부채꼴의 넓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각이 2배가 되면 넓이도 부채꼴 넓이도 2배가 되고요. 각이 절반이 되면 부채꼴 넓이도 절반이 돼요. 요 원리 얘기할 겁니다. 요 원리를 알겠죠? 요 원리가 원래 여기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배운 그 중심각이 정비량 그 두 가지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도라는 각의 단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쵸? 그럼 이 이 도를 갖다가 쓰면 얘기해볼게. 이 도라는 게 어떻게 되냐면, 도라는 게 60분법입니다. 나 이것도 이해가 안 가요. 일본어도 이렇게 만들어놔서 나도 그래요. 60분법입니다. 도라는 게 60분법인데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원이 있어, 얘들아. 이렇게 원이 있어. 자, 이 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내가 시초선 하나 딱 끊었잖아, 이렇게. 얘를 기준으로 하면, 얘를 360등분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요? 이 원 하나를 반지름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반지름을 그냥 표현해서 단위니까 1 하자. 이 원을요, 이 놈을 360등분을 하는 거예요. 얘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잡는 겁니다. 그치? 그때, 이 놈에서 이 한 개 해당되는 이 각의 크기를 뭐라 하자? 1도라고 하자. 그래서 한 바퀴 빙 걸 돌리면 360개가 있을 거잖아. 그래서 360도가 된 거예요. 이게 60분법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12도 이렇게 나온 거야. 이렇게 나온 거야. 얘들아, 단위는 연산이 되죠. 그래서 넓이의 단위가 제곱이 되고요. 부피의 단위가 세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단위와 단위를 곱하게 되면 너네 기억에 그랬을 거야. 도가 없어져요. 기억나요? 보면 너네 막 문제집을 풀다 보면 있잖아. 단위가 없는 답이 나오기 시작해. 원래는 5cm인 것 같은데 답은 5 이런 식으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연산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단위는 연산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무슨 말이냐면 원래 이렇게 60분법인 도를 썼었어. 이렇게 썼는데 이 계산을 하고 싶은 거야, 내가. 단위를 어떻게 하지? 이가 된 거야. 왜냐면 봐봐, 도라는 것은 쉽게 해서 이 원이 있는데 이 원을 쉽게 얘기해서 아까 설명했잖아. 360등분한 거야. 각이 그러니까 벌어진 정도야. 근데 센티미터라는 것은 길이잖아. 한 놈은 벌어진 정도고 한 놈은 길이야. 곱하래.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알겠니? 이런 발생하는 거야. 그러면 즉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60분법인 도라는 단위를 쓰니까 다른 길이하고 단위를 계산하니까 뭐가 호환이 안 되더라. 그래서 부패감이 생기더라. 그러니까 12도 곱하기 2cm를 어떻게 나타내야 되냐고요. 이런 부패감이 생기더라. 그래서 나온 게 바로 호도법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도를요, 호의 길이로 나타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걸 호도법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방금 우리 이해했었어. 이놈들은 이미 봐봐, 생각해봐. 이미 우리 얘기 끝났어. 중심각에 비례하는 게 호의 길이라며. 60분법이잖아. 아니 1도에 해당되는 길이가 만약 있어. 그럼 2도에 해당되는 길이는 그 2배겠지. 10도에 해당되는 길이는 그 놈이 10배겠네? 왜? 360등분 한 거니까. 그 중에서 한 개가 1도라니까. 15개면 15도고. 맞지? 120개면 120도인 거야. 그러니까 이 도가 커지는 만큼 똑같이 정비했던 거야.
이해갈까? 맞지? 그 원리를 따온 겁니다. 야, 같이 도를 D로 가자. 뭐라고? 도를 길이인 호로 나타내자. 이해할까? 그러면 생각해봐봐. 쉬워요. 되게 쉬워요, 진짜. 그러면 반지름이 그럼 R을 할까? 둘레 길이가 뭐야? 2파이 R이죠. 맞죠? 2파이 R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하자고요? 360개로 나눠버리자고요. 이게 1도에 해당되는 호의 길이라고요. 이해 안 해도 돼요. 괜찮아요. 이해 안 해도 돼요.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돼요. 한 바퀴 빙글 돌렸어. 맞지? 이게 우리는 원주업이었어. 원주는 그리스 분들도 알고 있었거든. 이게 원둘레가 2파이 R이라는 거. 그러면 이거는 몇 개, 1도가 몇 개가 있는 거야? 360개가 있는 길이잖아. 그럼 그걸 360개로 나눠버렸어. 그럼 얘는 1도에 해당되는 호의 길이가 되는 겁니다. 괜찮을까요? 그러면 왜 이 짓을 했다고? 1을 연산하려고요. 길이와 각을 곱하거나 더하거나 빼거나 나누는 연산을 하고 싶어서요. 즉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단위로 가고 싶어서요. 그래서 나오는 게 호도법입니다. 됐죠? 그래서 원리는 이겁니다. 그래서 다 필요 없어요. 안 해도 됩니다. 이거 궁금해할까봐 쌤 설명해 준 거고요. 그래서 요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뭐라고요? 지금 이거야. 다 필요 없고요. 180도는 얼마? 이게 파입니다. 왜 설명? 아까 그 말입니다. 2파이 R을 360도 나눴다면 맞죠? 그러면 봐봐. 2파이 R 360도는 내가 나눈 거야. 됐니? 그러면 절반은 파이 R이겠네? 얘가 여기서 R이 1입니다. 단위원 잡았어요. R이 1입니다. 그러면 이게 360도야. 그럼 2로 나눠. 이게 1도잖아. 맞지? 그래서 파이가 180도예요. 이것만 익히세요. 그러니까 호도법을 누군가 물어보면 방금 쌤이 말한 것처럼 호도법이란 건 호의 길이를 가지고 도를 나타낸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 끝났어. 호의 길이를 가지고 도를 나타낸 거야. 호의 길이로. 그럼 왜 그렇게 하는 거야? 이거 단위를 이걸 조금 호환하고 싶어서 도란 단위가 약분이 안 돼. 연산이 안 돼. 그래서 똑같은 길이 단위를 나타내고 싶어서 이 정도만 얘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것만 익히세요. 180도가 파입니다. 간다. 절반 나눠. 그럼 90도는 얼마인데? 2분의 파이예요. 얘들아, 파이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원주의 파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충요 3.14159이 가는 거잖아. 그래서 180도가 길이를 나타내면 한 그 정도 길이에요. 이렇게 원이 있을 거잖아. 원에서 한 대충 있잖아. 이만큼 해당되는 길이가 반지름이 1일 때 한 3.14159 정도 되는 겁니다. 대충요. 그 말입니다. 그러면 90도입니다. 그러면 대충 절반이니까 한 이 정도 되겠네. 이 정도 길이는 한 얼마 돼? 얘가 한 2분의 파이야. 이 정도 돼. 이런 뜻이다. 봐봐, 연산. 그러니까 요 하나만 외우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진짜로요. 얘들아, 요거 하나만 외우고 있으면 돼요. 다음 외울 필요 없어요. 그러면 또 2로 나눠. 그럼 45도는 얼마니? 4분의 파이야. 맞지? 180도가 파이야. 3으로 나눠. 그럼 60도가 얼마야? 3분의 파이야. 절반 나눠. 30도가 얼마야? 6분의 파이야. 그러면 우리가 이거 이렇게 쓰는 이유가 뭐니? 이제 상가함수 할 거거든요. 우리 솔직히 상가함수는 특수각 말고 솔직히 상업비 모르잖아. 그래서 거의 쓰는 각도 저런 각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 지금 하는 게 대수 선행이니까 요 하나만 기억하자. 호도법이라는 게 있는데 각을 이렇게 각을 도란 단위가 아닌 길이 단위로 나타내는 게 호도법이고 여기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요 하나만 외우세요. 180도가 파이다. 쌤 지금 이제부터 모든 각을 쌤 파이로 표현해 줄 테니까 계속 들어보면 됩니다. 나중에는 지금은 너네가 도가 익숙해요. 몇 도 이렇게 하면 대충 각도 나와요. 이만큼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제 이걸 파이로 하니까 호도하니까 낯설거든요. 그래서 쌤이 나올 때마다 쌤 계속 얘기를 해줄게요. 그래서 조금 익숙해지면 나중에는 진짜야. 너네 이거 배우고 나서부터는요 각을요 싹 다 파이로 표현합니다. 진짜입니다.
그리고 이 60분법을 나타내는, 이 호도법을 나타내는 단위가 라디안이라는 겁니다. 라디안입니다. 그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짜잔! 여기 있어요. 다 필요 없고요. 잠깐만요. 요거 기억났죠? 이거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겁니다. 부채꼴 내입니다. 2분의 1 RL이에요. 2분의 1 RL이에요. 그 다음, L은, 호의 길이는 R 세타입니다. 하하하. 호의 길이는 R 세타예요. 자, 왜 그럴까요? 보여줄게요. 간다. 비례식이야. 지금, 저 호의 길이 L 대 전체 원둘레 2파이 R은 호의 길이 나타내는 각 세타 대 전체가 2파이. 얘들아, 지금 길이 나타낸 거야. 얘들아, 2파이가 360도야. 360도라는 거 말고 이걸 2파 나타낸 거야. 360도 대신에 이거를 이제 약분을 하려고 도라고 도가 안 떨어진다고요. 그래서 얘를 호도법 나타낸 거야. 어떻게? 2파이로. 됐지? 계산할게. 그럼 계산하면요. L은 R 세타입니다. 호의 길이는요. R 세타예요. 오케이? 그러면 봐봐. 너는 이건 알고 있는 거다. 2분의 RL은 2분의 1 R은 알고 있는 거다. 그럼 이 자리에 A 자리에 R 세타를 넣으세요. 그래서 2분의 1 R 제곱 세타가 되는 거. 됐어요. 이건 알고 있어. 뒤에 문제 풀이 필요하거든. 그래서 좀 알고 있어.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N은 R 세타입니다. 호의 길이는 이제 여기서 세타는 얘들아 이거 호도법을 나타낸 거야. 각 아니야. 이제부터 모든 각은요 호도법인 길을 나타낸 거예요. 절대 각 안 써요 이제. 왜? 연산이 안 되잖아. 각을 나타내면 도라는 이 단위 자체가 연산이 안 돼. 그래서 길을 나타내기 위해서 싹 다 호도법을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L은 R 세타입니다. 그래서 부채꼴 넓이는요 2분의 1 RL이고 L 자리에 R 세타 들어가면 2분의 1 R 제곱 세타가 됩니다. 할 거 없어요. 풀면 됩니다. 자, 할게요. 아까 뭐라고? 얘들아, 파이가 몇 도라고요? 180도라고요. 시작하는 겁니다. 할게. 자, 그러면 생각해봐봐. 그러면 1도는 뭔데? 180분의 파이인 거야. 맞죠? 그러면 75도란 말은 1분 볼게. 75도란 말은 그러면 뭐냐? 이게 풀어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풀어도 돼요. 파이가 몇 도라고요? 파이가 몇 도라고? 네, 이 파이가 360도입니다. 파이는 180도입니다. 여기 180도 곱하세요. 이렇게 도로 이렇게요. 여기 이제 연산하면 됩니다. 연산해 보자고. 그러면 4로 연산하면 되나? 4, 32죠. 45죠. 15가. 그러면 5, 25. 맞는 말이네요. 그래서 1번은 맞습니다. 1번 맞는 말입니다. 2번 봅시다. 파이가 얼마라고요? 180도라니까? 파이가? 그러면 약분해. 36도죠. 그래서 안 맞죠. 그래서 2번 탈락입니다. 다음 마이너스 390도. 파이가 몇 도라고요? 180도라고요. 이렇게요. 그러면 6. 그러면 60도니까 368 떨어져 아니네요. 3번 아닙니다. 4번 보겠습니다. 3번 맞나? 잠깐만요. 계산하게 되면 30도군요. 그 30도 맞습니다. 미안합니다. 다음 4번요. 파이가 얼마라고? 180도라니까. 이거 호도법이에요. 이게 호도법입니다. 그냥 이게 호도법이에요. 그래서 얼마? 맞습니다. 파이가 180도입니다. 그러면 6이니까 얼마? 600도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게 호도법이다. 180도가 파이다. 그냥 이게 호도법입니다, 얘들아. 그냥 쌤 할게요. 300도라는 게 지금 뭐냐면 여기서 일반각인데 여기서 세타 있죠. 세타가 누구냐면 이거 호도법입니다. 각 아닙니다.
앞에서까지는 값을 표현했거든. 이제부터 모든 값은요, 호도법이에요. 그래서 도가 없어요. 이 말이야. 그러면 300도라는 것은, 그럼 나타내보자. 얘가. 이거를 호도법 나타낼게. 그러면 지금 300도야. 180도가 파이예요. 그러면 1도는 180분의 파이라고요. 그러면 300 곱하기 1도지 이게. 그래서 얘는 300 곱하기 180분의 파이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계산할게. 공항식 때리고요. 3 나눠버리면 10이 될 거고 6이 될 거고. 그러면 3분의 5파이. 자, 근데 일반각이죠. 잘 봐. 아까는 앞에 뭐 이렇게 했어? 360도라고 했어. 이제 그러니까 요 표현이 이거라니까, 얘들아. 근데 이 360도를 2파이로 나타내는 것밖에 없다고요. 이제 계속 호도법 써서 그래요. 원래는 이렇게 나타내겠죠. 몇 바퀴 돌고 나서 이만큼 갔어 라는 표현은 이제 호도법으로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2n8 갈 거예요. 이제 360도 곱하기 n은 안 할 겁니다. 2n8 갈 겁니다. 그렇게만 내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됐죠? 자, 다음 마이너스 210도입니다. 마이너스 210도는 360도 곱하기 마이너스 1 플러스 150도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괜찮을까? 됐니? 그러면 150도라는 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150도입니다. 150도는요. 150도 해볼게. 50도는 150 곱하기 1도잖아. 그럼 얘는 150 곱하기 1도가 얼마라고? 180분의 파이라고요. 그러면 공항식 되고요. 3 나누면 5죠. 3 나누면 6이에요. 그래서 6분의 5파입니다. 이렇게 돼요. 이 150도예요. 괜찮지? 그러면 지금 마이너스 210도란 말은 결국에는 이렇게 쓰면 되겠네. 지금 2n파이 n이 음수 양수는 상관없는 거잖아. 더하기 150도 6분의 5파이.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일반화 표현이에요. 낯설죠? 알죠? 낯설죠? 지금 너네한테 이거 안 중요해요. 왜냐면 나중에 대수할 때 그때 해도 이건 안 늦습니다. 이거. 그냥 이런 거 있다 정도. 네, 그 정도 알면 쌤이 좋을 것 같아요. 완벽하게 이해하면 됩니다. 나중에 할 때 이해돼요. 안 늦어요. 자, 요거 보자. 반증 길이가 4이고 호의 길이가 2파인. 그러면 봐봐. R이 4야. 호의 길이가 2파이야. L이 2파이야. 중심의 크기가 넓이요. 그러면 해봐. L은 뭐라 그랬어? L은 R 세타야. 여기 세타가 중심과 크기 호도법이거든? 그럼 그대로 따지면 2파이는 4세타라고요. 그래서 세타가 얼마야? 2분의 파이예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2분의 파이는 90도입니다. 파이가 180도고요. 그 말입니다. 그러면 넓이요. 넓이는 2분의 1 RL 해도 되고요. 2분의 1 R 제곱 세타 해도 됩니다. 여 세타는 호도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길이랑 곱하면 싹 다 호도법이 생각하면 돼. 각이 아니야. 60분법이 아닌 호도법이에요.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R이 얼마야? R4. L이 얼마? 2파이. 그래서 얘는 얼마? 4파이. 그다음에 뭐 이렇게 하는 거 정도. 자, 둘레의 길이가 8인 부채꼴의 최대 넓이와 그때 중심각이 있습니다. 둘레 넓이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8이야. 그러면 이 부채꼴 넓이가 둘레 길이가 8인데 반지름은 R 잡으면 이렇게 표현했어. 괜찮죠? 이때 그러면 최대 넓이를 했어. 그럼 넓이란 말은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L이 8 빼기 2R이야. 이게 넓이야. 그럼 얘는 다시 R 곱하기 4 빼기 R이죠. 이런 식입니다. 괜찮을까? 그러면 그린다. 그래프 그린다. 가로축이 어떤 문자야? R이지. 세로축이 어떤 문자니? S죠 뭐. 범위나 이 정도 괜찮죠?
그러면 얘는 0 지나고요. 4를 지나요. 근데 위로 블록이 2차 함수죠. 요거예요. 그러면 R이 얼마일 때? 2일 때. 되겠네. 그러면 R이 2. 그러면 S는 얼마? 4. 그럼 최내비는 4가 되고요. 4입니다. 4. 4입니다. 4를 갖고요. 단위는요. 모르죠. 둘의 길이 단위를 안 줬으니까 그냥 최대값은 4입니다. 중심각 크기는요. 그럼 중심각 크기는 지금 R이 2니까 요 호의 길이가 얼마냐면 4가 나옵니다. 얘가 2고요. 그쵸? 그러면 L은 R 세타죠. 그래서 세타는 얼마다? 2가 됩니다. 네,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나중에 진짜입니다. 이렇게 시험 나오는 게 뭐 나오냐면요. 당신들한테 호도법이 뭐니? 이렇게 묻지 않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건요. 이 부채꼴 너희밖에 없어요. 네, 부채꼴 너희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상가함수입니다. 상가함수에서 어느 부분이 문제냐면 있잖아, 얘들아. 이 부분이 문제인 거야. 우리가 1사분면에서 봐봐. 너네가 1사분면에서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생각합니다. 문제는요, 이제 2사분면 이후부터 각이 2사분면 이후 넘어갔어. 그때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는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잠깐만요. 얘들아, 다른 필요 없고 오늘 요 얘기하고 쌤 마칠 겁니다. 자, 그 상가함수의 기본 원리는요, 어디서 나오냐면 단위원에서 나왔습니다. 단위원이라는 것은 반지름이 1인 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단위원에서 나온다. 자, 그럼 여기 원이 중심이 있어. 잡을게. 원리가 이거다. 여기서 출발하는 거다. 얘들아, 반지름이 1이야. 아까 우리 이해했어요. 딱 해가지고 이 각을 세타라고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 이때 쌤 점을 P를 잡을게. 그러면 좌표 나타내면 얘들아, 요렇게가 Y축. 다음 다시요. 이렇게 해가지고 X축. 이렇게 해보자. 자, 그러면 봐봐. 이때 점 P의 위치를 한번 나타내보자. 얘들아, 갈게. 그러면 내가 여기서 수술만 내릴 거잖아. 그래서 수술만 내려볼게요. 그러면 이 수술의 발의 위치에서의 가로 길이가 X값이고 세로 길이가 Y값이죠. 그러면 이거 쌤 삼각标 나타냈다. 그러면 점 P X좌표는 요게 요 P 빼기 1이다 현재. 맞니? 그러면 빗변에다가 뭘 곱하면 밑변 나와? 코사인이죠. 이거 이해가? 빗변에다가 코사인을 곱하면 밑변이 나오고요. 빗변에다가 사인을 곱하면 높이가 나옵니다. 그러면 전폐의 좌표 여기 있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삼각형 OPH라는 직각삼각형을 만들었어. 그때 OH의 길이가 전피의 X좌표가 되죠. PH의 길이가 전피의 Y좌표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에다가 사인을 곱하면 높이가 나오고 그게 PH야. Y값이지. 빗변에다가 코사인 곱하면 밑변의 길이가 나오죠. 그게 OH야. 이게 X좌표 값이라고요.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그러면 이제 동료 조금 바꿔보자. 여기야. 여기에 P1이라고 쌤이 P2를 할게. 여기에 P2의 위치가 있어. 그러면 그때 각을 쌤 이제 요 각을 세타라고 해보자. 세타가 아니네. 들어갈게요. 이 각을 쌤이 알파라고 해보자. 이렇게. 그럼 그때 P2의 좌표를 찾아보자는 뜻이야. 됐죠? 그럼 자세히 해봐. 그러면 자, 이제부터 중요한 거야. 이제부터 1사분면 아무 문제 없다니까. 1사분면 왜냐면 너네가 1사분면은 중학교 때 왜 1사분면 한지를 이유가 다 있어요. 왜냐면 1사분면에서 부호가 안 바뀌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때 1사분면만 했던 겁니다. 2사분면, 3사분면 안 했던 거예요. 이불로.
할게. 자, 그러면 주어진 게 지금 알파가 2, 3인각이야. 괜찮죠? 자, 그럼 그때 내가 측각 삼각형 만들 거야. 그럼 수선의 발을 어디에 내리냐 되냐 이 말이야. 수선의 발을 생각해봐봐. 우리가 X좌표, Y좌표라면서 가로축이라는 게 있어. 이 가로축에서 어딘가에 내가 중심 딱 잡아준 거야. 거기서 얼만큼 떨어졌니 이 말이야. 오른쪽으로 가면 플러스라고 얘기하고 왼쪽으로 가면 마이너스를 얘기하는 거야. 쌤만 이해가? 그러면 내가 지금 점피해서 수선의 발을 Y축으로 내릴 수도 있고 X축으로 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맞죠? 맞잖아. 근데 어느 쪽 수선의 발 내려야 돼? X축 수선의 발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좌표가 나와요. 이해할까? 일단 요거부터 이해해야 돼. 쌤, 아니 왜 X축입니까? 지금 알파가 이만큼이면 이렇게 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요 좌표 설정을 못해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해가요? 그러면 그래서 봐봐, 이거 어떻게 된다고? 이놈을 X축 수수바 딱 내릴게.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H1하고 쌤 이걸 H2로 할게. 내가 OP2 H2가 있어. 됐지? 그럼 그럼 봐봐. 쌤, 그러면 내가 이 직각삼각형 OP2 H2에서 요 각이 뭔데요? 이 각은요 180도에서 알파를 뺀 거예요. 맞나? 잠깐만 봐봐. 우리 중학교 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이런 공식이 있었습니다. 이게 A고요, 여기 B입니다. 근데 이 각이요 180도 큰 둔각이에요. 어떻게 계산했니? 180도에서 아마 뺐을 겁니다. 기억이 날까요? 이게 만약 120도야. 120도야. 그럼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B 곱하기 지금 사인에 180도 마이너스 120도 이렇게 했을걸요? 이렇게 했을걸요,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 표현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봐봐. 여기서만 요 하나만 이해해. 하나만 너네가 이해하고 이거를 하나만 이해하고 당신들이 받아들여야 돼요. 어느 부분이냐면 요 부분이에요. 쌤, 제가 여기서 X축으로 수소만 내리는 건 제가 이해했어요. 자, 근데 주어진 각은 알파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X 수소만 내리면 각은 내가 직각삼각형 OP2H2에서 그러면 각을 요 P2O 요각 요 각을 읽어내야 되는데 우리 이 각은 모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아니 우리는 지금 각을 알파라니까요, 선생님. 근데 어떻게 우리 이 각을 써요? 요 부분이에요. 맞잖아. 요 부분이잖아. 우리는 알파예요. 근데 우리는 왜 이 각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한다고. 이게 이해가 안 간다고요. 이 부분이. 자,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러면 이 점 봐봐. 이 점에 해당되는 각은요 180도 빼기 알파지. 또는 180도는 파이다 얘들아. 파이 빼기 알파라는 뭐냐면 이것다가 호두보 나타낸 거다. 파이 빼기 알파로 나타낼 수 있는 거다. 됐지? 그래서 이 말이야. 인사분면에 있는 예각이 아니고서는 모든 점에서의 수선의 반은 X축으로 내리며 지금 이 점의 각이 알파를 쓰는 각과 같습니다. 어디서? 삼각비에서요. 알겠습니까?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야. 이걸요 지금은 이렇게 이해하세요. 뒤에 쌤이 더 배워줄 거예요. 그러면 뒤에 배우면요 더 이해가 잘 갑니다. 진짜입니다. 지금은 왜 이렇게 되냐면은 그리스 놈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야, 네가 이거를 좌표로 설정하고 싶지? 그러면 좌표축을 설정한 거야. 이렇게 설정한 거야. 이렇게 한 거야. 근데 얘들아, 이 직각좌표라는 건 누가 기준일까? 가로축의 기준이에요. 얘들아. 그래서 너네가 수평선부터 배웠던 거야. 가로축의 기준이에요. 그러면 가로축을 내려야 되는 거야. 왜? OH2 길이가 점 P2의 X좌표 값이라니까? 맞지?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낼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야. 아니 주어진 각은 알파인데 내가 읽어낼 각은 이 점각이거든. 180도 빼기 알파라는 각이거든. 또는 파이 빼기 알파라는 어떤 호도법이거든.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야. 나 이해 안 간다. 대체 왜 이렇게 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어디에서만 각에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삼각비에서만 통용이 돼요. 삼각비에서만요. 단 데서 안 돼요. 세상에 알파는 것과 180도 빼기 알파가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 알파 90도가 아닌 이상은. 그렇잖아.
커질 수가 없지.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삼각비에서만 통용이 되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해보면요 같은 값이 나와요. 진짜입니다. 해보면 삼각비에서만 통용이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진짜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EA보다는요 봐드려야 돼요. 자, 일단 첫 번째 이유는요, 내가 P2에서 즉 모든 사분면에서는요 수선의 발을 X축 수수반 내려야 돼요. 왜? 그래야만 좌표를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각이 어긋날 때가 있거나 각이 뭔가 이상해질 때가 있어요. 예각에서는요 딱딱 맞떨어져요. 예각에서는. 근데 이제부터 예각이 아닌 값부터는 얘가 이제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근데 삼각비에서 즉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를 어떻게 내가 사용할 때는 저건 어떻게 동일한 각이 됩니다. 나중에 배워보게 돼요. 사인 30도 하고요 사인 120도 하고 같은 각입니다. 나중에 할 겁니다. 할 겁니다. 진짜 할 겁니다. 나중에 내랑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사인 30도 하고 코사인 120도 하고 같은 각이에요. 그렇게 돼요. 그렇게 돼요.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알아도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내렸다. 그럼 잘 봐. 중량이지. 핵심이 이거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P2의 X좌표는 이 정각의 알파랑 같은 거라니까, 삼각비에서는. 그럼 코사인의 말은 빗변에다가 뭘 곱해야 돼? 코사인 곱해야 밑변의 길이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Y좌표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이거 이해하면요 삼각함수에서 할 게 없어집니다. 진짜입니다. 요거부터 이해해야 돼요. 보면 싹을 다 이 얘기 하거든. 그러면요 나중에 여기서 이해가 잘 안 가요. 이거를 배운 다음에 이거 해보세요. 이해가 정말 잘 갑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한 게 아니야. 그리스 놈들이 이렇게 먼저 자기들이 이렇게 해놓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걸 내가 소개시켜주는 밖에 없습니다. 나는. 그러면 이제 하나만 더 하자. 자, P야. 봐봐. P야, P. P가 한 대충 생뚱맞게 한 여기 할게요. 자, 얘가 P3이야. 이 P3이야. 그러면 동경이 이렇게 이어지겠지. 그치? 이렇게 이어지겠지? 그럼 그때 조금 크게 할게. 그럼 동경 위치 한번 볼게. 동경이 봐봐봐 얘들아.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이해할까? 됐니? 그럼 이걸 배틀하자. 좀 이쁘게 올게요. 내가 이거를 배탈하자. 자, 그러면 해봐. P3에서도 어느 쪽 수소만 내려야 된다고? X축 수소만 내려야 된다고. 이렇게 내려야 된다고. 수소를 말을요. 그럼 이때 이거를 H3이라 하자고요. 그럼 나는 O, P3, H3인 삼각형을 내가 만든 거야. 그럼 봐봐. 분명히 지금 시초선인 여기부터 짠 끝까지 여기까지가 베타야. 근데 내가 이렇게 수선의 발을 H3 내렸어. 뭐야? 이만큼 잘리는 거야. 나는 내 눈에는 각이 이 각만 보이는 거야. 내 눈에는 이 각만. 이 각이 누가 같다고? 베타와 같은 각이 된다고. 아니 선생님, 지금 베타는요 180도보다 더 큰 각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서 180도 날아가는 겁니까? 수선을 만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요게 해당되는 각. 그래서 요 따라서 표현했다. 요 각이 베타와 동일한 값으로 갑니다. 어디서? 삼각비에서.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봐봐. 핵심 이겁니다. 그러면 P3에서의 좌표 읽을게. P3에서의 X좌표는요 코사인 베타요. Y좌표는요 사인 베타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쌤 진짜 문제 풀 때 책하고 다르게 풀 때 요거 써먹을 거예요. 이렇게 기억해야 돼. 내가 원에서 뭐 단위원이 아니면 상관없습니다. 원에서 원 위에 있는, 즉 원주 위에 있는 모든 점에 X좌표는 코사인으로 Y좌표는 사인으로 나타낸다. 이렇게 적겠습니다. 좀 이쁘게 쓸게. R 사인 하겠습니다. 그냥
R 사인 뭐 세트 할게요. 가격할게요. 코사인이죠. 미쳤죠. 요거는 익혀두세요. 원주위에, 그러니까 여기서 R은 반지름 R입니다. 단위원일 수도 있고 단위원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원주위의 모든 점이다. 그러니까 그게 어느 위치에 있든 상관없어. 그러니까 어느 사분면이든 상관없다. 상관없다. 그러면 그 점을 나타내는 각이 있을 거고, 그 점에서 그 원에서 반지름이 있을 겁니다. 그때 그 그 원주위의 모든 점에서의 x좌표는 r 코사인 세타로, y좌표는 r 사인 세타로 표현합니다. 이게 상형함수의 시작이에요. 요 개념이. 그래가지고 선생님 다음 시간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건데, 다음 시간에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상가함수 정의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이렇게 나갈 겁니다. 아마 그러면 조금 더 빨리 나갈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개념은 어디까지냐면, 얘들아, 140페이지죠. 연수 문제 342번까지, 요까지 해주면 됩니다. 142페이지, 앞에 140페이지입니다. 자, 나머지 수업은 선생님 영상으로 밴드에 올려놓겠습니다.